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거 구호 있지 않았죠? 한번 해볼까요? 어쩔? 창업! 네. 어떻게 창업을 하는데 저번에 한번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기 강의 중에 어디 있었을 텐데 자, 그 강의를 아마 듣고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사업계획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게 아마 좀 궁금하실 건데요. 자, 이 사업계획서라 하는 건 자, 우리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면 좋을지, 또는 누구랑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가치를 발현하고 그리고 가치를 소비하게 만드는 활동을 어떻게 보면 적어내는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런 것들을 꼭 지키면서 가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고요. 또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서일 경우에는 내가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왜 이 아이템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적당한지를 또 파악해보는 하나의 정리되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창업 동아리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 시제품 사업계획서, 그리고 초기에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사업계획서,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서 등등등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보편적으로 꼭 들어가는 내용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업계획서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앞서 말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키워드인데요. 자, 첫 번째, 자, STP.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STP, 비즈니스 모델. 자,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정말 이 사업계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STP. 자, 흔히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S 세분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T 뭔가 타깃, 뭔가 하나를 정한다는 거고요. P는 나의 위치를 꽂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STP 한마디로 고객과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시장의 위치를 딱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다양한 조사와 그리고 실험 그리고 많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이 STP라고 하는 과정이 명확해지고 마지막에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아까처럼 시장을 꽂는 나의 시장을 꽂는 자,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구조와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게 돼요.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 STP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S 한마디로 고객을 세분화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자, 흔히 이렇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상품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통닭 치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킨에 대한 세분화를 하고 싶어요. 고객 세분화를. 치킨은 누가 좋아하죠? 그렇죠. 예. 누구나. 자,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 누구나 좋아하는데 치킨 업체별로 다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치킨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더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치킨집은요 야구장 옆에 있는 치킨집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 그럼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좀 더 세분화해 볼게요.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이 모두 다 치킨을 먹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데이트를 하러 왔거나 또는 맥주 한 캔을 마시려고 왔다라고 하는 감정을 지닌 소비자라고 한번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분화를 됐냐면 처음에는 그냥 치킨을 좋아하는 누군가예요. 자, 거기에서 몇 가지의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고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객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내가 갖는 시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흔히 방금 말씀드렸죠. 자, 야구장 옆에 있는 치킨집입니다. 이 치킨집을 야구장 정말 가는 사람만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치킨집은 누구나 다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 계획서는 나중에 비용 얼마큼 지출하고 얼마큼 효과를 얻을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내 비용은 줄어들고, 자, 그리고 줄어든 비용 대비 효과는 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확실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객을 세분화 보면 타겟팅을 하게 돼요. 타겟팅이 뭐냐? 아까처럼 이 세분화 과정을 거쳐서 자, 어떤 고객을 딱 점 찍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타겟팅이에요. 자, 이렇게 타겟팅을 하려면 바로 어떻게 되죠? 나의 시장을 선점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은 이렇게 그래프, 십자가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X축에 맛, Y축에 가격, 두 가지 정도의 변수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치킨집이 있을 텐데 그 치킨집이 어떤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어디 위치에 따라서 다 안 좋은 시장이다, 좋은 시장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시장을 잘 명확하게 딱 찍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진짜로 많이 고민을 해서 이걸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뭐죠? 자,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자, 똑같이 치킨집이라 하겠습니다. 치킨집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치킨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킨을 팔아요. 맛있으니까 막 먹으면서 막 팔겠죠, 그죠? 자, 근데 하지만 그냥 치킨집이라 그런다면 치킨을 파는 거에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치킨집에 치킨만 파는 가게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치킨집에 치킨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런 메뉴를 왜 존재했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예를 들면 맥도널드 같은 데 사례가 있어요. 자, 맥도널드에는 뭘 팔죠? 햄버거를 팝니다.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햄버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맛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정말로 돈이 많이 남는 과정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자, 콜라를 파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남는데요. 자, 그래서 세트 메뉴에 콜라를 팔아서 항상 세트 메뉴를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흔히 뭔가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일정할 때 마진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마진율이 어느 곳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느냐? 자, 맥도날드는 햄버거보다 콜라에서 마진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치킨집도 마찬가지로 치킨을 만드는 것보다 마진율이 높은 사이드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끼어 팔기라 그래서 세트화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소비자가 그냥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보다 이거까지 같이 먹어서 뭔가 더 만족을 느껴야지 라는 거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치킨집이 너무너무 잘 되다 보면 프랜차이즈화가 될 수 있겠고, 자, 이 프랜차이즈에서 오는 또 다른 수익 모델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이런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이것 또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리 또는 요 지금 보시는 요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내 사업 아이템을 이게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는 방향성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쉽게 준비하시려면 네이버에 한번 이걸 쳐보세요. 네이버에 그냥 BM 캔버스 또는 구글에 BM 캔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또는 나인 캔버스, 자, 이렇게 치시면 한 모델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모델에 9칸이 있는데 그 9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돼요. 네, 계획 작성하기 전에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면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했어, 저런 점이 좀 충분했어, 잘 된 것 같아, 충분한 것 같아,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사업계획서 잘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사업계획서의 양식 중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이 한국교통대학교의 창업 동아리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왔어요. 샘플링 하나. 자, 이게 작년도에 창업 동아리 했을 때 계획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올해 창업 동아리 신청하실 때나 이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계획 쓰실 때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면부, 이게 신청서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신청서에 개인 정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팀명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팀명을 적을 때에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팀명을 팀원들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른 강의에 팀빌딩 강의 있는데요.
자, 이 팀명을 정할 땐 팀빌딩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뭐 개인이 하셔도 개인이 좀 생각하시는 그런 개성적인 팀명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템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템명이 흔히 뭐 치킨집 한다고 해서 뭐 치킨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뭘 해야 되냐? 자, 무엇을 위한 치킨이겠죠. 예를 들면 뭐 기능성이 있는 치킨이라든지 또는 어떤 고객에게 집중한 치킨이라든지 이런 한눈에 어떤 심사위원이나 또는 이 계획서를 보시는 분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적어도 이 제목, 이 한마디로 이 아이템의 명에서 적어도 한 30% 이상의 이해도가 생겨야 이 다음 장을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아이템명을 정하실 때는 어떤 특정 앞부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쓴 상태의 아이템명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킨이라고 쓰지 않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네이밍을 쓰신다면 아마 더 이해하기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마시고 치킨을 쓰되 치킨의 목적성이 잘 드러난 아이템명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업 기획서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창업 아이디어 또는 이 어떤 것들이지 왜 이 관심을 갖게 되었냐 이거예요. 동기죠. 흔히 창업의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흔히 저 같은 경우에 창업의 동기가 제가 이제 처음에 역사와 관련된 컨텐츠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역사를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역사 공부 잘 많이 안 하니까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창업 동기한 건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줄 수 있고 이 가치가 결국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라고 하는 이 명확한 동기가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은 이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이 사업 계획서를 운영하실 때 사업하다가 힘든 점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또는 동아리 운영할 때 동아리가 흔들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 동기가 명확해야 그 동기 그런 흔들리는 것들을 꽉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의 차별성입니다. 자, 이 세상에 새로운 없던 걸 만들 수 있는 사실 그런 경우의 창업 아이템은 극히 드물고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술 창업이 아닌 이상 소상공인이나 일반 어떤 대학생 창업 동아리 정도의 순위라면 특히나 없던 걸 만들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차별성이 아니에요. 같은 게 있더라도 그 같은 거에 어떤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상대방과 어떤 점의 형태가 달라 보이느냐, 누구에게? 고객, 또 누구에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 이 두 가지 면에서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차별성을 잘 파악하면 할수록 좋은데 흔히 많이 하는 경우가 아이템의 기능 하나 추가한다고 차별성이 있을 것 같다. 또는 가격을 내린다고 차별성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차별성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 계획이 비용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된 업무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뭔가 이 업무를 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두면 좋을지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나오겠죠.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 때 어떻게 한다? 바로 테스트. 어떤 게 창업 동아리 같이 이런 것들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자기 상상력에 대한 차별성 있는 점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이 창업 동아리를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이 차별성에서 그 다음 시장성. 자, 시장성이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아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 그쵸. STP, 비즈니스 모델. 자, 이거 잘하면 차별성, 시장성 둘 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성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예를 들었죠. 이렇게 치킨 얘기 들었으니까 한번 치킨으로 갈게요. 자, 치킨의 사업성, 시장성이 있느냐. 야구장 옆에서 파니까 시장성이 있겠죠. 그렇죠. 고객이 명확하니까 시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고객 분석을 잘해서 그들에게 맞는 걸 만들 거니까 그런 맞는 기능성을 넣을 거니까 시장성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의 파이가 예를 들면 치킨 시장이 뭐 100원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치킨 시장이 어느 정도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시장인지, 몇백억짜리인지, 몇 억짜리인지, 자, 이 시장을 판별하는 방법 또한 이제 한번 개선을 해보셔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시장성을 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이 정말 중요한데 이따 다른 강의에서 팀빌딩에 대한 얘기 하겠지만 팀을 소개할 때에는요.
팀이 각각 역할이 주변 분명히 되고요.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들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사례와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창업 동아리 때 많은 경험과 사례를 쌓아서 나중에 진짜 초기 창업을 하고 예비 창업의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이런 점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경험을 만들면 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보다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팀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 통해서 지원 자금을 받으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잘 쓸 건지 팀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잘 쪼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뭐 창업 동아리 단계식 때 많은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그리고 실험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창업 동아리 사업 계획서는 이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쓰시고 실제로 창업 패키지나 이런 좀 더 큰 정부 사업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걸 먼저 탄탄하게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제가 드렸던 거 꼭 한 번씩 써보시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또는 비행 캔버스 모델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그 쓰신 거를 팀원들과 공유해 보시고 그리고 더더욱 해야 될 거는 고객에게 보여줘 보시고 그래서 고객이 이거를 호감을 느낀다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서 창업 동아리도 되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어떤 희망의 그런 자금을 시드머니로 얻으셔서 보다 성장하는 창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창업 사업 계획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 한번 할게요. 어쩔 창업.